안녕하세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그 뭐 선거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혀 예상을 못 맞추는 경우가 이제 뭐 너무 많아서 이 홀짝도 못 맞추면은 그게 무슨 뭐 언론 좀 그렇습니다. 이거 세상 돌아가는 게 다 각자 도생이고 판단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미국이 선거에서 하원은 뭐 공화당이 뭐 이기더라도 상원은 그래도 공화당이 우세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민주당이 50석을 차지한 거로 지금 얼마 전에 뉴스 나오더라고요 오늘. 그러면은 부통령이 있으니까 상원을 민주당이 지켜낸 거죠. 역대 선거에서 중간 선거에서 예? 그 대통령 집권 여당이 승리한 적이 거의 없는데 뭐 상원을 이 정도 됐으면은 트럼프도 좀 그럴 뭐 그건 좀 거시기 할 것 같은데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전쟁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초기에는 금방 전쟁이 끝난다고 그랬죠. 일방적인 러시아의 승리로. 그러더니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말이 자꾸만 바뀝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름에 우크라이나는 가을에 그 비가 좀 많이 와서 뭐 도로가 전부 다 뭐 진흙탕이 돼서 전쟁을 못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뭐 지금 전쟁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뭐, 뭔 얘기인지 그래서 뭐 내년으로 뭐 전쟁이 넘어가고, 당연히 트럼프야 뭐 겨울에 그 유럽이 혹독한 에너지, 난을 그 맞을 걸 기대해서 내년까지 간다고 뭐 이렇게 예상들을 했는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 러시아는 거의 대패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 그런 모든 게 녹아있는 이 증시를 맞춘다는 게, 뭐 가면 갈수록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 CPI 그 지수가 그렇게 떨어지게 나올 줄은 또 예상도 못했었죠. 그래서 하여튼 어떤 우여곡절 끝에 이거 우리나라 주봉인데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릴 때 21선을 강하게 뚫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나온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예상을 했는데 하여튼 그 CPI 덕분에 하여튼 뭐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러면 뭐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12월까지는 크게 나쁜 얘기 나올 게 없잖아요. 금리 인상 해봤자 이제 50bp고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뭐 전쟁이 조금 뭐 협상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내년은 몰라도 하여튼 올해 좀 좋은 시점에 좀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S&P 모양이고요. 일봉 뭐 주봉이 이제 21선 뚫고 있고요. 뭐 월봉이 아직 20선이 안 됐죠. 21선이 얼마니까 한 4,240대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할 때도 뭐 4,000, 뭐 100, 200 얘기하던데 다우는 빠진 게 없습니다. 다우는 월봉 기준으로도 최고점에서 8%밖에 안 빠졌고 지금 21선에 지금 닿을 정도 왔는데 월봉 기준으로 뭐 주봉은 뭐 갔더니 뚫었고요. 지금 나스닥이 문제였었죠. 이제 이 나스닥 기준으로 봐서 일봉 저 21선 강하게 뚫었습니다. 급반등을 했죠. 그리고 이날 7%가 올랐기 때문에 금요일 날 조금 뭐 약보합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뭐 마이너스까지 들어갔습니다만 뭐 1.9% 정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모양은 다 좋아졌죠. 주봉 아직 20선 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낙폭이 크니까요. 그래 의외로 여기서 좀 시세가 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나라 이거 주봉이거든요. 코스피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거. 그러면 이렇게 일부러 제가 이렇게 굵게 색깔 넣어서 21선을 좀 넣어놓은 거거든요. 제 경험상 저는 21선을 가장 신뢰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거 이때 21선을 닫다가 강하게 뚫으면서 21선을 지지하면서 버티고 왔다가 이때 강하게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1선 깰 때 강하게 무너지면은 조정이 이제 시작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뭐 속임수가 있을 때도 있지만 만약 거기서 이렇게 뚫지를 못하면 보십시오. 이때 강하게 장대 음봉이 지금 계속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거는 뭐 잠깐이니까 한 번 닫고 두 번 닫고 세 번 닫고
4번 닫고 이제 5번째 강하게 뚫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모양을 제일 신뢰하거든요. 한 4번, 5번 21선을 뚫지를 못하고 맨 마지막에 이거 죽여놓은 거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거. 예. 주봉이니까 일주일간 이게 그 종가 기준으로 거의 6% 빠진 거고 이건 4%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 종합주가지수가 10%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때 또 뭐가 나옵니까? 신용 반대 매매가 당연히 나왔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3주, 4주, 5주 한 달 정도 시간은 걸린 다음에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왔으면 이건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월봉상으로 봤을 때 뭐 기술적 분석이니까 이제 뭐 그냥 갖다 붙여 보겠습니다. 저번하고 똑같지 않냐? 이때도 저 상승 잉태형, 상승 잉태 확인형이 나왔고 요번에도 상승 잉태형, 상승 잉태 확인형이 나왔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이게 월봉이지만 그럼 12월 달에 요때처럼 요때가 9월 달에 아닙니까? 이때처럼 장대 음봉이 나올 수도 있지 않냐? 그거는 모르죠. 누구도.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젖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왜? 이때 한번 크게 당했으니까. 더 저점을 뚫어버렸잖아요. 밑으로. 하향으로 뚫어버렸죠. 돌파해버렸잖아요. 돌파는 아니지. 밑으로 내리 꽂아버렸잖아요. 네? 이거 뭡니까? 이거 121선까지 밑으로 밀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8월 달에 이걸 못 뚫고 장대 음봉이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차이가 이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는 아는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때가 8월 아닙니까? 이때 21선을 뚫었으면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이때 월봉상으로 장대 음봉을 맞아버렸단 말이죠. 못 뚫고. 근데 이번에는 강하게 뚫어버렸단 말이죠. 21선이. 이게 저번 이 월봉 모양 이거와 요거와 요번의 차이점이 좀 그러고 보거든요. 똑같은 모양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모양이나 주봉상 21선을 강하게 뚫었냐 못 뚫었냐의 그 차이입니다. 여기선 못 뚫었잖아요. 요번엔 뚫었기 때문에 요번엔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번 시세는 의외로 코스닥에서 날 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원래 낙폭도 컸거니와 이건 21선 가지도 못했잖아요. 주봉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이번에 좀 반등이 좀 더 세게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뭐 옵션 만기일이 얼마 안 지났습니다만 이게 선물까지 같이 포함하는 거니까요. 외국인이 완전 상방이란 말입니다. 이거. 그럼 하방은 누구냐? 기관이에요. 완전히 하방입니다. 개인은 저번 주에 하방이었다가 이제 상방으로 틀었어요. 모양이 좀 달라지니까. 뭐 이거야 개인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그러면 외국인일 때 옵션은 포지션이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규모가. 그러니까 이제 선물을 보면 진짜 직방 상방이란 말입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하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 12월 그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외국인들이 기관 거 쪽쪽 빨아먹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매일 그냥 올랐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그거는 각자 판단을 해야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금요일 날 아침서부터 해서 외국인은 선물을 샀습니다. 아침부터 2천억이면 많이 산 거죠. 2천억 사서 얼마까지 갔습니까? 뭐 3천억, 4천억, 한 4,600억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종가 기준은 어떻게 했죠? 마지막에 다 털어버렸습니다. 마지막에 4,200억 판 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종가에 거의 다 팔아버린 겁니다. 이거. 그럼 이게 참 여기 6천억도 넘었죠. 6천억을 샀다가 4천억을 팔았으니까 1조가 움직인 겁니다. 개인도 마지막에 700억 샀다 1,100억을 팔았으니까 이게 한 1,800억 움직임이 있었죠. 그런 걸 누가 샀습니까? 당연히 기관이 샀겠죠. 개인하고 외국인 아니면 한 5,500억을 마지막에 샀는데 이거 누가 샀나 보죠. 누가 포지션 바꿨나 보죠. 이거 투신일 겁니다. 아까 봤는데 여기 있죠. 3,700에서 9,500원이니까 투신이 제일 큰 겁니다. 지금 투신이 마지막에 사는 거죠. 얘네들이. 그러면서 선물 미결제가 6,500개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샀던 거를 판 거고 외국인들은 매도 쳤던 걸 갖다 환매수를 한 거죠. 그러면 기관은요. 그럼 투신은 전락 깨졌겠죠. 그럼 그냥 일감으로 봤을 때.
그래도 월요일 날 또 뭐 금요일 날 미국 시장 오는 것도 있거니와 시장 베이스가 물론 이제 저기 배당락 감안해야죠. 그래도 1.86이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일단은 아침에 들어오기가 쉬울 겁니다. 이제 그 이후에 장을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좀 뭐 다 지나간 과거 뭐 얼마 안 되는 일이지만 좀 안타까우게 이때 이제 개인들이 계속 삼성전자를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선 무너질 때 7만 원 무너졌을 때는 멈췄어야 되는데 계속 샀죠. 샀다가 지금 10월 달부터 외국인이 사기 시작해서 10월, 11월 뭐 한 달 10일이니까 영업일수로는 한 25일 되나요? 한 26일 정도 될 텐데 그 사이에 이때 개인들은 이제 또 다 팔아 제낀 게 개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10월 달 들어서부터 이 날짜를 한 거니까 10월 달 들어서부터 이제 외국인이 9월 30일서부터 사기 시작했는데 이때 뭐 400만 주 뭐 개인 이렇게 팔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요 잠깐 동안에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 5만 5천 원 뭐 하다가 지금 한 6만 3천 원 정도 한다 그러면 한 8천 원 올랐다고 봐야죠. 8천 원이면은 얼마입니까? 한 15% 정도 되나요? 15% 한 16%될 텐데 그게 어딥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도 손해 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4천만 주를 팔았잖아요. 개인이 이 10월달 11월 요 때만 해서 순매도가 3,900만 주고 외국인이 3,200만 주고 기관이 700만 주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팔아서 뭐 떠난 분들도 계시겠고 아니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했다고 그러면 글쎄 모르죠. 뭐 그 결과물이야 뭐 각자 개인의 몫이니까. 그러면 요번에 글쎄 뭐 제가 본다 그러면 좀 갈 것 같은데 2,600은 넘길 것 같은데 지금 2,600, 700 그 정도까지는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뭐 그게 뭐 대수냐. 여기서 뭐 올라봤자 뭐 10%면 땡 아니냐. 근데 이제는 달라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대형주가 멈추고 중소형주가 움직인다 그러면 지수는 뭐 소폭 플러스이지만 여기서 주도주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테마성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거기서 훨씬 큰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각자 이제 잘 판단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테마나 중형주로 가기가 쉽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근데 그거를 잘 뭐 또 선택하는 게 각자의 능력이겠죠. 그러면 종합 주가 지수로는 뭐 10%, 15% 상승이라 하더라도 종목별로는 차이가 엄청 클 수가 있다. 물론 그중에서 당연히 빠지는 것도 있겠고요. 그래서 각자 잘 판단해서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